안녕하세요, 장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분석하면서 꿀팁과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임민님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딸 아이는 테니스 선수를 꿈꾸며 매일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생님의 콘텐츠를 인상 깊게 보게 되었고 아이의 훈련 영상을 공유드리며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첨부드린 영상에는 다음 세 가지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핸드 랠리, 포백 드릴, 서브 연습 장면. 아이의 현재 동작이나 리듬, 임팩트, 타이밍 등과 관련하여 짧게라도 조언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선수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친구는 해외에서 운동하는 친구 같아요. 포핸드를 치는데 아주 인상 깊게 치고 있고요. 이제 움직이면서 치니까 조금씩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포핸드, 백핸드 드릴 훈련을 할 때 러닝 스트로크라고 하죠. 상하체 밸런스가 조금 유연하지 않고 좀 뻣뻣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지금 포핸드만 칠 때는 스텝이 굉장히 좋았는데 러닝 스트로크를 하는 순간 스텝이 크로스오버라든지 리커버 동작이 되게 부자연스럽고 리커버 동작이 없다 보니까 스트로크의 끊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연계 플레이에서 이제 단점들이 생길 거고 리커버가 늦고 볼 칠 때 랠리가 되면 될수록 힘이 들어가서 실수를 빨리 유발되게 될 거고 일단 서브를 강하게 넣고 싶으면 하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하체를 이용해서 구부렸다가 뛰어 오르면서 치는 연습을 이제 어린 선수들은 특히나 그걸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탄력 있는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고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체를 쓰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서브에 이제 다양하게 파워를 내거나 그런 것들이 좀 발전할 때 좀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결론은 포핸드만 봤을 때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근데 이제 포핸드, 백핸드를 같이 플레이하는 걸 보다 보니까 스텝 훈련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거 하나랑 스쿼트나 런지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점프 훈련을 좀 더 하고 밸런스 잡는 운동을 해서 하체 힘을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선수라고 보기 믿기 힘들 정도로 처음에 보였던 포핸드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하길 기대하고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피드백을 메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포핸드랑 백핸드를 번갈아 가면서 치는 포백 드릴을 할 때 스텝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작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이 훈련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는 스윙 연습을 할 때 제자리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움직이면서 스윙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윙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스텝이 뒤에서 다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잡고 나서 나오니까 골반이 방금 어떻게 됐죠? 여기서 골반이 들리고 스윙이 회전이 안 됐어요. 골반이 앞으로 나오는 걸 가만히 두면서 체중 이동이 앞으로 쭉 되게끔.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앞으로 나갈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연계 플레이를 할 때 리커버 동작이랑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리커버 동작을 크게 해줘야 돌아올 때 스텝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뛰어가서 밖으로 나가고 크로스오버 사이드 스텝 가서 밖으로 나가고 크로스오버 사이드 스텝. 이때 보시겠지만 두 번의 동작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나와서 센터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동작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동작이 스킵된 것 같아요. 지금 치는 걸 보니까 가서 그리고 나서 사이드 스텝으로 돌아오니까 세 번 만에 들어오죠. 한 번의 스텝이 누적되게 되면 데미지가 쌓이고 힘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힘을 빼면서 연결 동작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뒤에 다리가 골반이 들어온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먼저 들어오거나 하면 안 돼요. 스윙의 힘으로 체중 이동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뛰어가면서 생긴 밖으로 빠져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리커버를 하고 사이드 스텝으로 해서 두 번 스텝 만에 센터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스트로크에서는 그 스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힘을 빼고 스텝 훈련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로 볼을 치면서 회전량을 크게 만들면서 리커버까지 크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를 한번 봐드릴게요. 준비 자세에서부터 경직이 되어 있어요. 은퇴한 로저 페데러 선수가 서브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동작을 보면 굉장히 힘을 빼면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 보시죠. 조코비치도 마찬가지고 알카라스도 마찬가지예요. 흐느적거리면서
힘을 완전히 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는 서브를 넣을 때부터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체를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하체에도 힘이 들어가서 크게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힘을 뺀 상태에서 서브를 넣을 때마다 항상 위아래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겠다. 위아래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브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서브를 넣고 나서는 두 번째 공을 칠 걸 대비해서 서브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치고 나서 탁지 후에 내가 밸런스까지 잡고 내 시야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까지 해보고 나서 스윙 연습을 같이 연습해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연습을 해보시고 훈련해보시면 앞으로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구독자분 영상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태터님이란 분이고요. 구력 2년 조금 넘은 테린이입니다. 고수분들과 경기하면서 많이 털렸었는데 강한 스트로크에 대한 대응, 리턴의 안정성 등등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고요.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 보면 열정도 대단하실 것 같고, 네, 욕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서브를 놓고 계신데 2년의 구력치고는 서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방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더블 폴트를 하셨거든요. 서브 넣을 때 하체를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하체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하체를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2년 정도 되셨으면은 공 칠 때 강하게 치는 데 많이 초점을 두고 계신데 공 치실 때마다 공을 좀 세게 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리턴이 더 상대방의 서브가 셌을 때 나도 강하게 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임팩트를 앞에서 맞춰서 전이한테 안 걸리고 후기한테 넘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코스 공략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강한 스트로크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스트로크를 강하게 왔을 때 강하게 치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가 늦고 한 번은 랠리가 되더라도 2개, 3개 이상 넘어갔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좀 더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춰서 볼을 쳤으면 좋겠고요. 임팩트를 앞에서 맞춰서 안전하게 코스 공략을 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볼을 치면 좋을 것 같다. 게임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2년차 치고는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실 것 같고, 열정도 대단하실 것 같고요. 열심히 앞으로도 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구력 2년 되신 영상 보내주신 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은 공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치고 싶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볼이 왔을 때 내가 강하게 치고 싶다 보니까 준비가 늦고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공은 아무리 힘이 들어가 있어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받아칠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누적되게 되면 몸이 둔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을 더 빼야 될 것 같고, 자세를 많이 낮춰서 강하게 치는 볼은 임팩트를 앞에서 맞추는데 초점을 가져가야 돼요. 임팩트를 앞에서 맞춰서 스윙 끝까지 가져가시면 강하게 오는 볼에 대한 대응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코스 공략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공의 타이밍을 제가 적응한 다음에 도전적으로 내 힘을 조금 더 써보면서 그렇게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브 넣으실 때도 보니까 하체를 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팔의 힘에 의존해서 서브를 넣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체를 이용해서 스윙 크기를 크게 해서 넣으시면 힘을 빼고 서브를 잘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턴 할 때도 보니까 공이 날라오고 날아가는 걸 보니까 일반적인 리턴하고 다르게 서브가 날라오는 거를 그대로 세게 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서브 리턴을 할 때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코스만 보고 이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 동작이 조금 스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강하게 치고 싶은 거에 조금 마음이 앞서시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고 안정성은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세를 좀 더 낮추고 힘을 빼서 임팩트를 앞에서 맞춰서 스윙 끝까지 가져가시고 코스 공략에 우선 목표를 두신 다음에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피드백 열심히 해보시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구독자분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베베님이란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친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잘 안 되지만 포핸드 잘 치고 싶어서 교정 중인데 도저히 혼자서는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크백을 하고 라켓이 나올 때 뒤에서 한 번 더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게 치려고 하다가 이런 습관이 생긴 것 같은데 유튜브 보고 테이크백을 바꿔보려고 라켓 면도 닫아보고 신어처럼 라켓을 수평으로 빼서 면을 뒤로 향하게 해봤는데도 영상을 찍으면 여지없이 한 번 더 라켓을 돌립니다. 추천해 주실 연습이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간결하게 스윙을 만들고 싶습니다. 6년 되신 분이고 지금 레슨을 받으시면서 뒤에서 돌리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뒤에서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스윙을 컴팩트하게 짧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도 다뤄본 적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스윙을 좀 작게 하시는 편이고 선수들은 스윙을 되게 크게 하거든요. 그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스윙이 크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본인 스윙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온몸의 회전력과 온몸의 스윙 크기를 다 끌어올려서 그 스윙을 기반으로 파워풀한 스트로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분은 백스윙을 돌린다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스윙을 앞에서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 동작 때문에 임팩트 전부터 힘이 갑자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임팩트가 이제 몸이 일어서면서 스윙이 끊기게 되고 그럴 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몸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전진하면서 쳐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면서 스윙이 끊고 그러면 전진하지 못하게끔 신체가 이제 끊게 될 거예요. 저는 백스윙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앞스윙에 대한 문제로 보고 싶고요. 백스윙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스윙을 더 크게 쭉 끌고 나가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한번 해보시고, 이분은 포인트를 봤을 때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저는 그 원인을 그게 임팩트 전부터 스윙 끊기 위해서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임팩트에서 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상 보내주신 베베님, 지금부터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돌리는 동작을 안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컴팩트 스윙을 원하시는데 컴팩트 스윙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바로 앞전 세대인 페더러, 나달 선수도 스윙을 이렇게 크게 합니다. 알카라스도 이렇게 크게 하고 있고요. 즈베레프 선수도 이렇게 크게 하죠.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키리오스 같은 선수들이 컴팩트 스윙을 이렇게 하죠. 그 선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갖고 스윙을 하는 선수고요. 트레이닝이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는 선수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페더러나 나달이나 알카라스, 즈베레프 같은 선수들이 트레이닝이 잘 되는 선수죠. 키리오스 선수는 포핸드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치지만 백핸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갖고 있는 스윙에 대한 로케이션과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결국엔 컴팩트하지 않다. 이렇게 크게 하고 있다.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스윙이나 앞스윙이 크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컴팩트하게 하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스윙이 저는 요 뒤에보다는 요 앞에서 갑자기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 느꼈거든요. 임팩트를 앞으로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밀고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이제 멈춰버리면서 임팩트를 하면서 전진해야 되는 거를 전진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밀리게 될 거고, 랠리가 지속되면 될수록 힘이 누적되고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컴팩트하게 스윙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크게 풀스윙을 해서 어깨가 교차되게끔. 그걸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스윙의 크기는 끝까지 가주되 라켓을 뒤에서 잡는 거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스윙이 끝난 다음에 라켓을 잡는 거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잡는 거거든요. 스윙이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 잡아주기 위해서. 이 용도로만 잡아서 준비 자세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를 저해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 그 스윙은 잡는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윙 끝까지 쭉 가져가 주려면 스윙에 컴팩트하게 힘을 끊으려고 하는 힘보다는 끝까지 힘을 유지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체중 이동도 되고 임팩트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백에서 뒤에서 돌리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안 좋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동작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멀리 놓고 스윙을 크게 쭉 돌아가주면서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은 선수를 하는 친구니까 유망주로 잘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년 구력 가지신 분은 2년 치고는 되게 상급자일 것 같고요. 6년 치신 분은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지금 랠리하는 게 코치님하고 랠리하는데도 그렇게 치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은 특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보내주신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